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동반 폭락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어제도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를 시장이 버텨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유입되면서 시장이 어제 크게 흔들렸죠. 이 주가 하락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3% 넘게 떨어지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 대부분 내렸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는 점에서 3월과 같은 대폭락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현재 풍부하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글로벌 증시는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모습이었는데 시장에 나온 이슈들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북한군은 오늘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고 남측을 향한 전단 살포를 예고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 공개 보도 형식으로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는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해군이 태평양에 세 척의 항공모함을 동시에 배치하자 중국은 영내 이익을 지키는 데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싼 북한과 긴장이 정점에 달한 2017년 이후 태평양에서 항공모함이 가장 대규모로 전개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활동이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신냉전으로 불릴 정도로 고조되는 가운데 오늘 17일 미국 하와이에서 양국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이 같은 회담을 추측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시기를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반등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회사채 매입을 통한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시장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특히나 S&P의 11개 업종은 모두 올랐는데 산업과 금융주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0.6% 이상의 상승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25,763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S&P 500 시장 만나보시죠. 네, 전해드렸듯이 연준 측에서 회사채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최근 신용 등급에 대한 우려가 컸던 은행 섹터가 대부분 올렸습니다. 일단 웰스파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소 0.8% 넘게 상승하면서 S&P 500 시장은 3,066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에 상장된 모더나가 7%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나스닥 시장 크게 상승했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도 모두 다 1% 넘게 상승하면서 나스닥 시장이 3대 시장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9,726선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IT 투톱 종목들 어제 파란불이었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 시장 자체가 4%가 넘게 내렸는데 IT 투톱 종목들은 딱 시장 지수 하락한 만큼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5만 원대 하회하면서 49,9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82,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0.37% 강보합권 80만 8천원대까지 올랐고 어제 장 초반에 83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이 다시 한번 하락장에서도 4% 넘게 상승했고 시총 11위권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내렸습니다. 네이버는 4% 넘게 내렸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8% 가까운 급락 흐름 나타냈습니다. 27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어제 다시 한번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전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어제 우리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대부분 급락했습니다. LG화학 7% 넘게 내렸고 삼성 SDI는 8%가 넘게 내린 상황이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3% 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 바로 SK입니다.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9%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30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30만 4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일단 SK 같은 경우에는 연이틀 급등세인데요. 자회사인 바이오기업 SK 바이오팜의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SK 바이오팜의 상장이 앞으로 SK 수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SK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어제 시젠 제외하고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급락 흐름 나타냈습니다. 헬스케어,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급등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좀 매물 출회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셀틴 헬스케어는 10만 원대 아래에서 9만 9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셀틴 제약도 마찬가지로 8% 가까운 급락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시젠은 1% 넘는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11만 3,1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이 10% 가깝게 급락하면서 11만 2,200원대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강하게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은 그래도 견고한 흐름 가져갑니다. 1,100만 원대에서 여전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6%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미가세가 0.75% 상승세, 아이온체인이 3% 넘는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2% 이상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라이트코인도 1% 가깝게 상승, 이오스도 1%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다시 한번 상승 반전했습니다. 연준 측에서 회사채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하락하던 시장의 상승으로 바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다행히 이 연준의 이런 개별 회사채 매입 방침으로 인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 대한 우려감들 있었지만 연준의 이런 시의 적절한 정책에 힘입어서 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주요 지수는 이 코로나19의 재유행 우려감이 있었지만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보다 0.62% 상승한 25,763.16에 이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83% 상승한 3,066.59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43% 상승한 9,726.02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발병 상황과 그리고 연준의 개별 회사채 매입 방침,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 등을 이 가장 중점적으로 주목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에서 이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급부상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농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발병이 늘면서 부분적인 봉쇄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이 미국에서도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이 다수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나 입원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다시 나오는 등 여전히 코로나19를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는데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같은 경우는 이 점진적인 경제 재개 규칙을 어기는 사례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된다면서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중국의 주요 지표가 기대보다 부진했던 점도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한 시장 기대를 줄였는데요. 중국 5월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4.4%가 증가해서 2달 연속 늘었지만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인 5% 증가는 밑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월 소매 판매도 전년 대비 2.8% 감소해서 시장 예상 2% 감소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중국 지표들 같은 경우 이 5월 달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보다 대부분 좋게 나왔었는데 이 6월에 발표되는 5월 이 지표들이 좀 부진한 모습들 나오면서 전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 초반에는 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전장 대비 76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주요 지수는 장 초반 하락한 이후에 꾸준한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장 후반에는 주요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연준이 추가 부양책을 발표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은 다음 날 미국 시간으로 16일이죠. 16일부터 유통시장에서 개별 회사채를 사들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연준은 그동안 회사채를 직접 사들이는 것은 아니고 회사채의 상장지수 펀드, ETF만 매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개별 회사채를 사들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에다가 연준은 또 기업 대출 창구인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를 원하는 대출 기관에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대출 지원이 임박한 셈인데요. 이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코로나19 2차 유행이 현실화할 경우 재정, 통화 당국이 대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은 경제를 돕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중국 지표는 부진했지만 미국 경제 지표는 어느 정도 좀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이 전문가들은 연준 부양책이 지속해서 시장이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섹터별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언택트와 경기 민감주가 선별적으로 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P가 코로나 여파로 은행들의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은행주들은 급락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발표한 이후에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그 후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과 같은 종목들이 1에서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지방은행이죠. BOK 파이낸셜, 키코프 등 같은 경우는 1에서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도쿠사이는 8.03% 상승을 했는데요. 이 나스닥 100 지수에 유나이티드 항공 대신 포함될 것이다라고 발표된 데 힘입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백신 물질 판매를 논의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7.37% 급등을 했고요. 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준비디오, EA와 같은 언택트 종목들이 준비디오는 8.88%, EA는 3.73% 급등을 했고요. 넷플릭스가 1.78%, 아마존이 1.09% 이런 언택트 관련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아마존 등은 장중에는 약세를 보이는 등 이 모든 종목이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로스스토어, L브랜드 같은 소매 판매 업종의 경우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소비 둔화 우려 속에서 약 한 1% 내외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캐터필라나 TJX 등 일부 경기 민감주의 경우는 이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강세를 보이면서 종목별로는 어느 정도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전 거래일보다 4.68% 하락한 34.40을 기록하면서 전일은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높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 업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 자동차의 미국 공장에서 지난달 재가동 이후에 40여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요. 생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전망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생산 회복의 자동차 업계 자체는 이 회사 자체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생산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에는 미국 공장에서 지난달 재가동 이후에 약 40명의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했던 이 생산량을 정상화하는데 힘을 쓰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우려가 여전한 만큼 생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14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 14일 이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도요타 미국 공장에서 지난 5월 가동이 재개된 후에 약 40명의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이들이 근무 중 감염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인데요. 이 도요타 측은 근로자 결근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다면서 완전 생산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임시직 고용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 위치한 이 GM 픽업 트럭 공장에서도 최근 몇몇 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아울러 피아트 크라이슬러 공장에서도 코로나19에 걸린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요 자동차 공장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자 미국 자동차 노조를 중심으로 안전 대비를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GM 노조 같은 경우는 지난달 현장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24시간 동안 공장을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실시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공장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라고 노조 측에서는 밝혔는데요. 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달 공장 재가동에 나서면서 새로운 안전 조치를 마련하기는 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요. 작업대 사이에 플라스틱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일부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생산 정상화를 시도하는 이 자동차 기업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 2월만 해도 북미 지역 자동차 생산량은 매달 125만 대를 웃돌았지만 봉쇄 조치가 본격화된 올해 4월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24,227대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봉쇄 조치 기간 동안 급감한 생산량을 빠르게 회복하겠다는 이 목표를 세우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재가동 이후에 공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직원들도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켄터키주에 위치한 포드 공장에는 약 15% 정도의 노동자가 비정기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6일까지 공장 인력 배치 상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포드 측 계획인데요.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경우에는 6월 초까지 미국 공장 노동자의 85%가 이 복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동차 업체들은 공장 재가동 이후에 정상화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이 자동차 딜러점 다수에서 재고가 바닥나고 있고 2달간의 봉쇄 조치로 현금 창출 능력도 상당히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동차 업체들 상당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장이 크게 빠진 이유 중 하나였죠. 중국의 베이징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19 재확산이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이 국내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에서 이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전일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제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수도의 베이징의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79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생활 방역 체제에 들어갔던 베이징이 등교를 취소하고 이 거주지 봉쇄를 확대하는 등 이 다시 비상에 걸렸는데요. 베이징시는 이 신파디 도매 시장과 관련된 확진 환자가 나온 이 하이덴 구 위치한 시장 주변 10개 주택단지에 대해 이날부터 봉쇄식 관리에 들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봉쇄식 관리에 들어간 이 주택단지 주민들은 모두 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면서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베이징시는 또 위치한 시장 근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졸업생을 제외한 모든 학년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이 베이징 최대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서 베이징과 텐진을 비롯해 광둥성, 허난성, 그리고 간수성 등 5개 성시는 대대적인 식품 안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중앙정부도 베이징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순춘난 국무원 부총리는 전날 국무원 코로나19 연합 방역 체계 회의에서 이 과감한 조치로 베이징 집단 감염 확산을 막겠다면서 이번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파디 도매시장과 관련이 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순 부총리 같은 경우는 시장은 사람이 밀집하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감염 확산 위험이 크다면서 신파디 도매시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앞서 베이징시는 신파디 시장 인근 11개 주택단지는 봉쇄했으며 3개 초등학교와 6개 유치원의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또 신파디 도매시장 인근 지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격상하고 4개구의 10개 지역을 중위험 지역으로 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문가들은 베이징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발표된 곳보다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하락을 불러오는 더 큰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베이징발 코로나19가 확산을 하면서 중국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에도 비상 상황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산둥, 쓰촨, 원난, 내이멍구, 신장 등의 지방정부는 최근 14일 동안 베이징 내 고위험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게 14일 격리를 명령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동에 대한 이 제한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재발로 인해서 중국 여행업계는 다시 한번 또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3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의 여행업계 종사자들이 다시 한번 생계를 걱정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4월부터 대부분의 제조 그리고 서비스 업체 운영 재개를 허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여행업계는 사람들이 관광과 이동을 주저하면서 이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시 한번 환자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나마 싹을 틔우던 여행 수요가 완전히 사그라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여행업계가 고사 위기에 빠졌고 여행과 관련된 다른 업종들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1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명 빚투라고 하죠. 빚을 내면서 투자하는 부분인데, 우선 증권사에서 대출하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 우선 큰 수익을 노리기 위한 부분이 이제 빚투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금리가 또 최저 금리로 떨어지면서 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좀 크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리스크를 살펴보고 신중히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전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은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11조 7,909억으로 좀 집계가 됐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5조 4,623억, 코스닥 시장에서는 6조 3,286억입니다. 이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지난 3월 25일에 6조 4,075억 이후에 52거래 연속 지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거의 3개월 만에 잔액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연속 증가세로는 약 13년 만에 최장 기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 25일부터 6월 11일 코스피 시장에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가장 많이 늘어난 어떤 종목들을 본다면 이 카카오가 806억, 셀트리온이 797억, SK가 739억, 두강약품이 739억, 네이버가 551억 순으로 뒤를 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수혜를 입은 언택트와 바이오 업종의 대부분인 걸 본다고 한다면 시장에서의 어떤 수익을 이끌었던 동학개미 운동이죠.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됐던 종목들이 가장 크게 수익률도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코덱스 인버스가 486억, 또 코스닥 153원 인버스가 420억을 본다고 한다면 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 상품도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606억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뒤이어서 시젠, 셀트리온 제약, 소프텍이 가장 크게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하면은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이 2배일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2배로 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인 접근 측면에서 이 주식시장에서의 빚투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K 계열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SK 바이오팜 상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SK 그룹주들의 주가 급등, 역시 23일부터 24일까지 앞둔 이 청약에 대해서 이 SK 바이오팜에 대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SK 바이오팜의 공모가 밴드는 주당 36,000원에서 49,000원으로 지금 산정이 되고 있는데, 만약 상장하게 된다면은 시총이 2조에서 3조 정도, 유팔카가 2조에서 3조 정도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더 관심을 가는 이유가 SK 바이오팜의 기업 가치를 증권사에서는 최대 5조에서 7조 원까지로 좀 추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SK 바이오팜은 지금 현재 중추신경계 질환을 타겟으로 한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라 볼 수 있지만 이미 미국의 FDA로부터 승인받은 신약을 2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독자 마케팅까지 자체 보유하면서 이 전 세계 종합제약사로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올해 IPO 중에서는 가장 큰 대여로 평가받는 게 지금 현재 SK 바이오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조종우 SK 바이오팜 사장이 이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최근 미국에 출시한 독자 개발 신약이죠. 세노바메이트와 솔리안페토를 중심으로 전 세계 제약 시장에서 우리 그 글로벌 전 제약 시장에서 국내 제약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걸 밝혔는데요. 앞서서 SK그룹은 1993년에 이 신약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이후에 바이오 사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SK 바이오팜이 이 중추신경계 질환을 중점으로 다루면서 이미 FDA로부터 승인받은 신약 2종까지도 좀 보유하고 있는 현재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중에 솔리안페톨이죠. 이 수면장애 치료제는 2019년에 미국 지역 상업화가 좀 완료됐고요. 올해 1월에는 유럽 시판이 좀 허가된 바 있습니다. 이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신약을 기술 수출하지 않고 FDA 직접 판매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획득한 사례는 SK 바이오팜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2019년 11월에 미국 FDA의 시판 허가를 받은 세노바메이트 내전증 치료제는 올해 5월부터 미국 의료기관들의 처방이 좀 시작이 됐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해 EMA의 시판 허가 대기 중으로 2021년, 그러니까 내년 1분기부터는 판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한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어떤 수익성과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성장 전략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중추신경계 질환과 이 항암 분야의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의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또 IPO를 통해 확보된 이 공모 자금 같은 경우에는 신약 연구 개발과 또 상업화에 재투자하면서 이 회사의 성장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에 19일 했죠. 유가증권 상장을 위한 이 증권 신고서를 우선 제출했는데, 이번 달 17일과 18일 이틀간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같은 달 19일에 공모가를 확정할 계획인데요. 오는 23일과 24일에 일반 청약을 거쳐서 신규 IPO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시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 공동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모건스탠리가 맡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SK바이오팜의 어떤 청약과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크게 지금 성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대부분 의견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마스크 사업 강화에 나서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한글과 컴퓨터 최근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2020년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본사와 또 자회사 한컴 라이프케어와 또 한컴 MDS의 사업 성과에 대한 개선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글로벌 경쟁사와의 호환성이 95% 이상 향상되면서 이 B2B,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신규 고객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이 웹 오피스 사업,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외 판매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이 하반기부터 독일, 일본, 대만 같은 이 로컬 소프트웨어 유통 1, 2위 사업자와 지금 프로모션도 지금 시작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본업은 좀 탄탄대로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또 관계회사죠. 이 한컴 라이프케어, 방독면과 이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작년 말에 방독면 예산이 재편성되고 또 B2C, 그러니까 일반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황사 마스크 판매도 호조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분기 때 이미 900만 단 이상의 마스크 판매를 통해서 외형 성장이 나타났는데, 2분기 이후에는 해외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방역복 같은 제품이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 다변화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컴 M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ADAS와 이 빅데이터 같은 고수익성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 수익성 개선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1분기 연결 영업이익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전년 대비로 29%, 150%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지금 현재 한컴 라이프케어가 마스크 판매가 효과가 나와지고 있고,
우선 본사의 본업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B2B 신규 고객이 증가하면서 매출액도 늘어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한컴 라이프케어의 흑자 전환과 그리고 본사와 또 한컴 MDS의 실적을 보면은 이 한글과 컴퓨터의 이 주가 흐름은 또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식품업종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수혜로 라면 업체들의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라면 업체들의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재기 현상에 이어서 전반적으로 라면 수요가 늘어난 것도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외국 해외 외국인들도 이 어떤 이 코로나19 반사 수혜로 해외 쪽에서의 어떤 라면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불닭볶음면으로 해외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삼양식품과 또 영화 기생충으로 짜파구리 열풍을 불러왔던 농심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로나19 수혜로 이 두 종목 다 어떤 최근에 50일, 특히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50일 신고가를 좀 경신했고, 삼양식품은 지난달 18일이었죠. 장중 13만 3,500원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지금 최근 한 달간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을 살펴보더라도 농심은 이제 코스피에서 상위 20%에 있었고, 삼양식품 역시 순매도 21위를 지금 기록했는데, 우선 증권가에서는 삼양식품과 농심에 대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인 식품 수요 증가가 아닌 이 브랜드 인지도 상승했다는 구조적 성장을 기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3월과 4월에 코로나19가 글로벌 확산되면서 집중됐던 어떤 사재기 수요가 주춤해졌긴 했지만, 이 중국의 상반기 온라인 쇼핑이죠. 쇼핑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면서 이 높은 성장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 5월 달에 라면 수출액은 5,523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670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39.5% 증가했고요. 또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이 63.9% 늘었고, 일본이 15.5%, 미국이 27%로 두 자릿수 이상 높은 성장률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라면 수요가 늘고, 또 우리나라 제품의 선호, 또 브랜드 인지도 상승의 그런 결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라면 수출 절반을 차지하는 삼양식품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진다면 라면 업체 전체적인 투자 지면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라면 수출 금액에는 농심 등의 현지 공장 생산물이 제외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 비중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삼양식품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국내 라면 매출은 1분기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불닭볶음면을 중심으로 한 수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시작 대선을 반영했을 때 올해 예상 PER은 12배가 아직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농심도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지고 있는데, 농심의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487억, 404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국내외 모두 라면사 매출이 지금 좋은 상황이고, 국내 라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5%, 수출이 40% 증가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여기 경쟁하나 기조까지 더해지면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서울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시원한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의 경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강릉의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볕은 여전히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또 중서부와 영남 지역은 오존의 지수까지 높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 시 자외선을 막을 수 있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을 꼭 챙기시는 게 좋고요. 한낮 야외 활동은 되도록 피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서해안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수원과 대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동풍의 영향으로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6도, 울진 23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되고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 30도, 부산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내일과 글피 사이에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